30년 취재 인생에 이런 충격은 처음입니다. BBC 특파원이 해발 5,100m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라 링코나다. 그런데 영하 20도 지하 1,000m 광산에서 한글 수업이 열리고 5만 주민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60년간 그 누구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BBC 특파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도 포기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라 링코나다에서 금광광부로 일하는 27살 마테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라 링코나다는 해발 5,100m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예요. 인구는 5만 명 정도. 대부분이 금을 캐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도 18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갱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혼자서도 다이너마이트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혹독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평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산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마을에 들른 여행자가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이 높은 곳에서 뜨거운 음식을 빨리 만든다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로 코카 잎과 감자를 먹으며 살았거든요. 물이 83도에서 끓어서 음식 하나 익히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짊어진 동양인 남자였죠. 해가 지고 있었는데 마을 입구에서 그를 처음 봤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죠. 고산병이었어요. 다른 광부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스페인어로 물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답하더군요. 그의 짐을 들어보니 카메라 장비만 20kg는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코카차를 끓여주셨고 그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안색이 돌아왔어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대화를 시작했죠.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PD 정혜민, 36살, EBS라는 방송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찍으러 왔다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촬영하시는 동안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고마워했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희 마을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의 배낭을 정리하다가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봉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죠. 라면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뜨거운 물만 있으면 5분 만에 먹을 수 있어요. 5분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특이한 냄비도 꺼내 보여줬어요. 압력 소치예요. 높은 고도에서도 압력을 높여서 물에 끓는 점을 1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을 빨리 익힐 수 있어요. 그날 밤, 그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사진을 보여줬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한강이라는 큰 강, 마치 다른 행성 같았어요.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발전했죠. 다음날 아침, 그는 갱도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위험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조심해야 해요. 제 말을 꼭 따라야 합니다. 갱도 입구에서 그의 짐을 보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커다란 배낭 안에는 온통 봉지에 든 음식들 뿐이었거든요. 이런 걸로 갱도 안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갱도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어두웠어요. 헤드램프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어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6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금맥이 있는 깊은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광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었고 폭발음이 갱도를 울렸어요. 그는 열심히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바위를 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예상과 다르게 작용한 거였죠. 순식간에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붕괴다. 모두 대피해. 누군가의 외침에 갱도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먼지가 폭풍처럼 밀려왔고 헤드램프 불빛도 소용없었죠. 부분 붕괴였지만 우리가 있던 구역에 출구가 막힌 것 같았어요.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벽에 붙어 있었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산소를 아껴야 해요. 제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다른 광부들을 찾았죠.
다행히 우리 구역에는 저희 둘을 포함해 8명이 있었고 모두 무사했어요. 하지만 출구로 가는 길이 돌더미로 막혀 있었죠. 비상통로는 500m 더 안쪽이야. 선배 광부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 뒤를 바짝 따라왔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상통로까지 가는 길은 험했어요. 무너진 돌을 넘고 좁은 틈을 기어가야 했죠. 제 손은 날카로운 돌에 베어 피가 났고 그도 무릎이 찢어졌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드디어 비상 공간에 도착했어요.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숨을 돌릴 수 있었죠.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물은 있었지만 먹을 건 코카 잎뿐이었죠.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릴 거야. 선배 광부가 말했어요. 모두가 침묵에 빠졌죠. 그때 정혜민이 갑자기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스버너와 압력솥, 그리고 봉지에 든 라면을 꺼냈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라면을 끓일 거예요. 다들 배고프잖아요. 광부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여기서 불을 피우면 산소가 더 빨리 없어져. 누군가 소리쳤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어요. 이 버너는 작고 효율적이에요. 압력솥을 쓰면 5분이면 충분해요. 환기구 근처에서 조리하면 안전해요. 그는 물통에서 물을 압력솥에 붓고 환기가 되는 곳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불을 켰어요. 압력솥 덕분에 물이 빨리 끓기 시작했어요. 고도가 높아 기압이 낮지만 압력솥이 그 문제를 해결해줬죠. 그는 라면 4봉지를 넣고 저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먼지와 암모니아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따뜻한 부엌처럼 느껴졌어요. 광부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긴장과 공포로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게 뭐야? 냄새가 끝내주는데? 모두가 압력솥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정혜민은 종이컵에 라면을 나눠 담았어요. 8명이 나눠 먹기엔 적었지만 충분했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맛본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평소 무뚝뚝한 선배 광부도 감탄했어요. 한국에선 이런 걸 매일 먹어요? 정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먹죠. 특히 힘들 때, 그 말이 와닿았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때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 한 그릇의 라면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갱도에서 먹은 라면의 맛이 계속 생각났죠. 뜨거운 국물이 주는 위로, 매운맛이 주는 자극,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감각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혜민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커다란 압력솥 2개와 가스버너, 그리고 라면 박스 2개. 이걸 다 가져오셨어요? 놀랐어요. 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5만 명 도시지만 평소엔 광장에 100명도 모이기 힘든데 200명이 넘게 왔죠? 다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혜민 씨는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만년설 물을 끓이고 야채를 썰고 그릇을 정리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게 일상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압력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라면을 넣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재료를 더했죠. 김치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죠. 빨간 김치를 넣자 국물색이 더 진해졌어요. 냄새도 더 강렬해졌고요. 처음엔 낯선 냄새에 코를 찡그리던 사람들도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파도 넣어요. 향이 좋아지거든요. 계란도 넣으면 영양가가 높아져요. 혜민 씨는 요리하며 계속 설명했어요. 드디어 완성된 라면을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제일 먼저 마을 최고 어른인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 드렸죠. 85세인 할아버지는 라 린코나다에 산 역사예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맛은 어머니가 끓여주던 스프 이후 처음이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앞다퉈 라면을 받았어요. 어른들, 아이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작은 그릇이지만 서로 나눠 먹었죠.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맵다 하면서도 계속 먹었죠. 엄마,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마법의 음식이래. 한국에서 왔대. 마리아 아주머니는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차가운 음식만 먹어서 생긴 병이죠. 그런데 라면을 먹고 나서 놀라워했어요. 속이 편하네요.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혜민 씨가 설명했어요.
매운맛이 혈액순환을 돕고 따뜻한 국물이 위를 보호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소엔 각자 바빠서 이렇게 모일 일이 없었는데 라면 하나가 마을 잔치를 만든 거예요. 혜민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돌보고 나누는 마음이죠. 라면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어요. 번역 앱을 통해서였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국도 가난했다고요? 누군가 물었어요. 네. 60년 전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전했어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혜민 씨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옛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판자촌, 가난한 사람들, 우리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서울 사진을 보여줬죠. 마천루, 깨끗한 거리, 웃는 사람들, 같은 곳이 맞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시작이 중요할 뿐이죠. 그의 말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도 라면 드셨어요? 이런 인사가 일상이 됐어요. 혜민 씨는 남은 라면을 모두 마을에 기부했어요. 제가 떠나도 서로 나눠 드세요. 사람들은 감동했죠. 특별히 학교에 많이 기부했어요. 아이들이 따뜻한 걸 먹어야 공부도 잘해요. 선생님들도 고마워했죠. 며칠 후 혜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죠. 김치는 발효 음식이에요. 야채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는 거죠. 혜민 씨가 설명했어요. 배추나 무 같은 야채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넣어요. 마침 시장에 배추가 있었어요. 안데스코원에서 자란 작은 배추였죠. 혜민 씨는 배추를 사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요. 커다란 통에 배추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죠. 6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는 동안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는 없지만 여기 아이 고추가 있네요. 페루 고추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죠. 마늘과 생강도 구했어요. 파도 넣고 소금도 넣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모두가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6시간 후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어요. 빨간 양념이 배추 사이사이에 들어갔죠. 이제 발효시켜야 해요. 서늘한 곳에 두면 돼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갱도는 어때요?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해요. 혜민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해요. 천연 김치 저장고네요. 우리는 김치를 담은 통을 갱도로 옮겼어요. 갱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지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만 입구 근처는 1년 내내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해요. 김치 발효에 최적이었죠. 일주일 후 김치를 확인하러 갔어요. 통을 열자 새콤한 냄새가 퍼졌죠. 와, 완벽하게 발효됐어요. 혜민 씨가 기뻐했어요. 김치를 맛본 광부들이 놀랐어요. 시고 맵고 짜고 이상한데 자꾸 먹게 돼. 속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특히 규폐증으로 고생하던 광부들이 김치를 좋아했어요. 기침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혜민 씨가 설명했어요.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요. 발효 음식이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좋죠.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찾았어요. 우리는 더 많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죠. 갱도 입구 근처가 거대한 김치 저장고가 됐어요. 웃긴 일도 있었어요. 다른 갱도 광부들이 김치 냄새를 맡고 찾아왔죠. 이 냄새가 뭐야? 갱도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니. 곧 소문이 퍼졌어요. 마테오네 갱도에 가면 신기한 음식이 있대. 건강에 좋은 마법의 음식이래. 광부들끼리 김치를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금 1g에 김치 1kg. 김치가 화폐가 된 거예요. 혜민 씨는 다양한 김치를 만들었어요. 감자김치, 퀴노아 김치, 심지어 코카잎 김치도. 현지 재료로 만드니 더 특별하네요.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 변화가 나타났어요. 광부들의 건강이 좋아졌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의사인 호세가 놀라워했어요. 광부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발효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김치 연구를 시작했어요. 발효 과정, 유산균 효과, 영양 성분. 혜민 씨가 한국 전문가와 연결해줬죠. 화상통화로 한국 교수님이 설명해줬어요. 김치는 슈퍼푸드예요. 특히 고산지대에서는 더 효과적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 부족을 보충해줍니다. 갱도 입구가 김치 향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이상하다던 사람들도 이제는 좋아했죠. 갱도가 따뜻해진 것 같아.
김치 냄새가 나면 안심이 돼.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페루 보건부에서 조사팀이 온 거예요. 라 링코나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부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는 갱도 김치 저장고를 보여줬어요. 조사팀은 김치 샘플을 가져갔죠.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니.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김치의 유산균과 영양소가 광부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 뉴스가 됐어요. 5100m 고도의 기적, 한국 김치가 광부들을 살리다. 혜민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김치 레시피를 적은 노트였죠.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라 링코나다의 김치 비법서가 된 거죠. 혜민 씨와 보낸 시간이 늘어갈수록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마을에 겨우 연결된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구글에 코리아를 쳤어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죠.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첨단 기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이었어요.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뤄진 문자? 이게 글자예요? 신기했어요. 혜민 씨가 웃으며 설명했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배우기도 쉬워요. 하루면 읽을 수 있죠.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14개, 아, 야, 여, 모음 10개.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었죠. 가, 나, 다, 라.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마테오. 제 이름을 한글로 써줬어요. 마테오. 신기했어요. 내 이름이 한글이 되다니. 그날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글 강의를 찾아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기본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혜민 씨는 격려해줬어요. 발음이 좋네요. 계속하면 금방 늘 거예요. 칭찬이 동력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라면 맛있어요. 광부들이 놀랐죠. 그 이상한 글자를 읽을 수 있어? 한국 뉴스도 보기 시작했어요. 자막을 켜고 천천히 읽었죠. 한국의 발전상이 놀라웠어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니. 의료기술 뉴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폐암치료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원격 의료로 섬마을 주민 구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들이었죠. 혜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금채굴 일지를 한글로 써보는 게 어때요? 한글로요? 왜요?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글 연습도 되고요. 그날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금 2g 발견. 갱도 온도 영하 18도. 김치 맛이다. 서툴지만 매일 썼어요. 혜민 씨가 고쳐주고 가르쳐줬죠. 조사를 붙이면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금을 2g 발견했다. 다른 젊은 광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는 모였어요. 혜민 씨가 선생님이 됐죠. 칠판에 한글을 쓰며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써봐요. 후안, 카를로스, 페드로. 모두 신기해하며 자기 이름을 썼어요. K-팝도 들었어요. BTS,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따라 읽었죠. 다이너마이트, 뚜두뚜두. 발음은 이상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혜민 씨에게 감사 편지를 썼죠. 혜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서. 혜민 씨는 감동했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우리도 뿌듯했죠. 한글을 배운 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 뉴스, 교육 자료, 의학 정보, 세계가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2시간 공부한대.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 우리 마을 학교는 하루 4시간만 운영돼요. 선생님도 2명뿐이고요. 우리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혜민 씨가 약속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가능해요? 물론이죠. 인터넷만 있으면 돼요. 그 약속이 희망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라 링코나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옆 광산인 아난네아 사람들이 찾아왔죠. 마테오, 네가 마법의 음식을 먹었다며? 한국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바꿨다고? 처음엔 믿지 않던 그들도 김치를 맛보고는 놀랐어요. 이게 갱도에서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는 기꺼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어요. 혜민 씨가 남긴 레시피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서 곧 안한내야 광산에서도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갱도도 김치 저장고가 됐죠. 우리 김치가 더 맛있어. 선의의 경쟁도 생겼어요. 볼리비아 국경 근처 광산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왕복 6시간 거리인데도 찾아온 거예요. 라면이라는 게 정말 5분 만에 완성돼? 저는 자랑스럽게 라면을 끓여 보였어요. 압력솥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5분. 믿을 수 없어. 다들 감탄했죠. 라면 마테오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죠. 저는 라면과 김치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젊은 광부들이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려줘. 한글도 가르쳐줘. 매주 토요일 우리는 모임을 가졌어요. 한국 문화 공유 모임이었죠. 유튜브로 한국 영상을 보고 한글을 배우고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엘레나의 변화였어요. 20살 여성 광부인데 희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광부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한국 대학을 검색했어요. 외국인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네요. 토픽이라는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요. 엘레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에 갱도 가기 전에도 퇴근 후에도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다른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폰 어디서 살 수 있어? 현대차는 정말 좋아? 작은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K-팝을 듣는 청소년들이 늘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인터넷 카페에 줄을 섰죠.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페루 정부 관계자가 찾아온 거예요. 라 링코나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는 김치와 라면 이야기를 했어요. 갱도 김치 저장고도 보여줬죠. 관계자는 놀라워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곧 보건부에서 조사팀이 왔어요. 김치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광부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됐습니다. 면역력도 크게 향상됐고요. 이 소식은 전국 뉴스화 됐어요. 해발 5,100m 도시의 기적, 한국 음식이 만든 건강혁명.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자들, 의사들,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우리 작은 마을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한 교수가 제안했어요. 이 사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 링코나다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꺼이 협력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혜민 씨가 한국 방송국과 이야기했대요. 정식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대규모 취재팀이 올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한국 전체에 알려진다니, 전 세계에 알려질 수도 있다니. 혜민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연락이 왔죠. 마테오, 우리 방송국에서 정식 취재를 가고 싶대요. EBS 취재팀이 온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20명의 대규모 취재팀이 도착했어요.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작가, 의사, 요리사까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온 건 처음이었죠. 팀을 이끄는 김 PD가 인사했어요. 혜민이 찍은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일상, 갱도 작업, 김치 만들기,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한국 요리사가 대량의 음식을 만들었죠. 오늘은 부대찌개를 만들 거예요. 커다란 냄비에 김치, 소시지, 라면, 떡, 처음 보는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끓기 시작하자 놀라운 향이 퍼졌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모두 함께 먹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눠 먹어요. 부대찌개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맛이 있을 수 있어? 라면보다 더 맛있어. 요리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만들었어요. 각각 다른 맛이지만 모두 특별했죠. 한국에는 이런 음식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의료팀도 함께 왔어요.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했죠. 규폐증 초기 증상이 있네요. 치료가 필요해요. 많은 광부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았어요. 한의사도 있었어요. 침술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광부들의 만성 통증을 치료해줬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후안 아저씨의 치료였어요. 3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침술 치료 후 통증이 사라졌어요. 기적이야. 30년 만에 편하게 걸을 수 있어.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취재팀은 우리와 함께 갱도에도 들어갔어요. 정말 힘든 환경이네요. 여기서 16시간을 일한다니. 그들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어요.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진실을 전하고 싶다고 했죠. 특별한 순간도 있었어요. 갱도에서 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갱도 라면이군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면을 나눴어요.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라면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꿨죠. PD가 제안했어요. 마테오 씨,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저를요? 한국에?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도 직접 보세요. 꿈만 같았어요. 비행기도 처음인데 한국까지 간다니.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취재팀은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떠나는 날 선물을 남겼죠. 라면 500박스, 김치 재료, 의약품, 그리고 더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설치해드릴게요. 이제 한국 의사와 화상 진료가 가능해요. 작은 진료소에 휴대용 발전기와 함께 컴퓨터와 의료 장비를 설치했어요. 증상을 설명하면 한국에서 진단해 줄 거예요. 현대 기술의 놀라움이었죠. 교육 시스템도 연결했어요. 매일 저녁 한국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수학, 과학, 영어, 한국어까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부모들도 희망에 찼죠. 마을 사람들은 취재팀을 배웅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와주세요. 손을 흔들며 작별했죠. 김 PD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라 링코나다와 한국은 이제 친구예요.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 라 링코나다에서 리마까지, 리마에서 서울까지 30시간의 긴 여정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라 링코나다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신기했죠. 평생 구름 아래서만 살았는데 이제 구름 위를 날고 있다니.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 링코나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와, 그 유명한 금광 도시. 기내식으로 나온 것도 라면이었어요. 한국 라면이네요. 반가웠죠. 승무원이 놀랐어요. 라면을 아세요? 네. 라면이 우리 마을을 바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들이 모여들었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의 규모, 깨끗함, 첨단 시설. 이게 공항이야? 도시 같은데? 혜민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마테오, 잘 왔어요. 반가운 제여였죠. 서울로 가는 길에 본 것들이 모두 놀라웠어요. 고속도로, 한강, 아파트 숲. 이 모든 게 6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혜민 씨가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라면 박물관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1963년 첫 라면부터 현재까지. 라면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수백 가지 라면이 전시되어 있었죠. 각각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라면은 한국 전쟁 후 배고픔을 달래줬어요. 이건 88올림픽 때 만든 특별 라면이에요. 역사와 함께한 음식이었죠. 라면 만들기 체험도 했어요. 면을 뽑고, 튀기고, 포장하는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었구나. 다음은 진짜 라면 집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라면 집이에요. 메뉴가 수십 개였어요. 김치라면, 부대라면, 짜파구리. 갱도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서울대학교 병원도 방문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 로봇 수술 시스템. 이런 기술이 정말 있구나. 의사가 설명했어요. 규폐증도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우리 광부들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도와드릴게요. 강남의 야경을 봤을 때는 말을 잃었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낮보다 밤이 더 밝네요. 혜민 씨가 데려간 곳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새마을 운동 기념관이었어요. 한국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해서 바꿨죠. 옛날 사진들을 보니 정말 우리 마을 같았어요. 1970년대 한국 농촌이에요. 초가집, 흙길, 가난한 사람들. 이게 50년 전이라고요? 네. 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바꿨어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움직였죠.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라 링코나다에서 온 마테오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죠.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살아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제안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어때요? 라 링코나다 돕기 프로젝트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이죠. 이미 SNS에서 화제예요. 일주일 만에 5만 달러가 모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어요.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게요. 그리고 정수시설도 만들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라면,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김치 공장도 세우고 싶고요.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광부 말고 다른 직업이 생기는 거죠. 정말 가능해요? 네. 이미 페루 정부와 협의 중이에요. 곧 착공할 예정이에요. 서울대학교 대강당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라 링코나다에서 온 마테오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직접 인사했어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용기를 얻어 발표를 시작했죠. 통역사가 도와줬지만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요. 하지만 희망과는 가장 먼 곳이었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갱도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16시간을 여기서 일해요. 평균 수명은 35세예요. 그리고 변화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 5분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갱도에서 라면을 끓이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하 20도, 산소 30%.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 희망을 줬어요. 김치 이야기도 했어요. 갱도가 김치 저장고가 됐어요. 광부들의 건강이 좋아졌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는 다른 미래를 꿈꿔요. 한글을 배운 이야기도 했어요. 한글은 정말 쉬웠어요. 칠판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썼죠. 지금 20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대학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여학생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네요.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호응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 의료 봉사를 가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죠.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약속을 했죠. 꼭 라 링코나다에 갈게요. 계속 연락해요. 특별한 만남도 있었어요. 의대생 그룹이 찾아왔죠. 고산의학에 관심이 있어요.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대생들도 있었어요. 갱도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요. 산소 공급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심과 열정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진심을 전했죠. 한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마테오 씨를 특별 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꿈인가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라 링코나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도 있었어요. 개발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 링코나다를 모델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 의료, 산업 인프라 전반이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지원이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미 예산도 배정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마을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테오가 돌아왔다. 한국은 어땠어? 가방 가득 선물을 가져왔어요. 라면 200박스, 김치 양념, 압력솥 10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 희망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보고대회를 했어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게 서울이에요. 정말 있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했대요. 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바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나도 한국 가고 싶어. 한글 더 열심히 배울게.
일주일 후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보낸 의료 장비가 도착한 거예요. 원격 진료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죠.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화면에 한국 의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매주 화상 진료를 할 거예요. 첫 환자는 마리아 할머니였어요.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던 분이죠. 약 처방을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변화는 교육이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만든 온라인 교실, 매일 저녁 한글 수업을 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 한국 선생님과 인사했죠. 수학, 과학 수업도 시작됐어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들도 기뻐했죠. 세 번째는 경제적 변화였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한 거예요. 10만 달러가 모였어요. 이 돈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이제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죠.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정수시설도 만들었어요. 만년설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스템.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라면 공장 부지를 확보했어요. 곧 착공합니다. 김치 공장도 준비 중이었어요.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에요. 광부들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희망이었어요. 광부 말고 다른 직업이 생기는 거니까요. 월급도 광부보다 많대요. 정부 지원도 시작됐어요. 라 링코나다 개발 5개년 계획 도로, 병원, 학교 건설이 포함됐죠.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3개월간 머물며 진료하기로 했죠. 규폐증 조기 진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첫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김치를 먹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네요. 발효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교육 봉사단도 왔어요. 대학생 20명이 자원봉사를 온 거예요. 한 달간 아이들을 가르칠게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았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 과학 실험 너무 신기해.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꿈찾기 프로젝트. 아이들에게 미래를 그려보게 했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한국에서 공부할 거야.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된 아이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엘레나가 토픽 시험에 합격했어요. 3급 받았어요. 한국 대학 지원할 수 있어요. 다른 젊은이들도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나도 한국어 시험 볼래. 함께 공부하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기니 사람들이 변했죠. 서로 돕고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엘레나가 충북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거예요. 마테오 선생님, 됐어요. 합격했어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라 링코나다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 탄생한 거죠. 가서 열심히 배워서 돌아올게요. 엘레나의 다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성공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불을 지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전해볼래. 한글 공부 모임이 50명으로 늘었어요. 이제는 레벨별로 반을 나눠야 할 정도예요. 엘레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녀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죠.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마테오 선생님께,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기숙사에 온수가 24시간 나와요. 도서관은 밤 12시까지 열려 있고요. 공부가 힘들지만 행복해요. 편지를 읽어주자 젊은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희망이 전염되는 게 보였죠. 라면 공장 착공식이 있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의미가 컸죠. 한국 기업과 페루 정부가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였어요. 1년 후면 이곳에서 라면을 생산합니다. 공장장이 선언했어요. 5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광부들이 술렁였어요. 진짜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처음으로 갱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병원 건설도 시작됐어요. 코이카와 페루 보건부가 함께하는 사업이었죠. 응급실과 수술실을 갖춘 병원이 될 거예요. 의료진도 확정됐어요. 의사 2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하기로 했죠. 더 이상 헬기를 기다리다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김치 사업이 예상외로 잘 됐어요. 이제 월 생산량이 2톤을 넘어섰죠. 볼리비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 링코나다 김치가 그렇게 유명해. 다들 놀라워했죠. 고산지대 특별 김치라고 마케팅했더니 인기가 좋아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매년 학생 1명을 미마 대학에 보내기로 했죠. 우리끼리도 서로 돕자. 방송 출연 요청이 왔어요. 페루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한국과 페루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요. 촬영이 일주일간 진행됐어요. 갱도에서 김치 먹는 장면, 온라인 수업 장면, 원격 진료 장면을 모두 담았죠. 이게 진짜 라 링코나다예요? PD도 놀라워했어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네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국에서 격려 메시지가 왔죠. 라 링코나다가 페루의 희망이다.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방문했어요. 대통령께서 라 링코나다를 모범 사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어요. 도로 포장, 상하수도 정비, 학교 신축, 5년 안에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 페루 우호의 상징이 됐어요. 대사님이 직접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사 방문 준비로 마을이 들썩였어요. 청소하고 꽃을 심고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걸었죠. 대사님이 오신 날 온 마을이 환영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기적에 감동했습니다. 대사님의 연설에 모두가 박수를 쳤죠. 대사관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았어요. 매년 5명씩 한국 연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 링코나다는 더 이상 잊혀진 도시가 아니에요. 희망의 도시, 변화의 도시가 됐죠.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요. 카를로스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김치찌개 만드는 법, 동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5100m에서 만드는 한국 음식이 화제가 된 거죠. 젊은이들의 꿈이 다양해졌어요. 의사, 교사, 엔지니어, 요리사, 프로그래머. 이제는 광부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공부를 시켜야겠어.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학원도 생겼어요. 은퇴한 조사 2명이 시작한 작은 학원이지만 학생이 30명이나 돼요. 수학이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라 링코나다에는 한국 거리가 생겼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김치 가게, 라면 식당, 한글 학원, PC방까지. 작은 거리지만 활기가 넘쳐요. 여기가 서울 같아요.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라면 공장이 첫 생산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안데스 라면이라는 이름으로요. 첫 번째 라면이 나왔습니다. 공장장이 외쳤어요. 뜨거운 박수가 터졌죠. 시식회가 열렸어요. 퀴노아를 넣은 특별한 라면이었죠. 우와, 정말 맛있어요. 한국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첫 직원 50명 중 40명이 전직 광부예요. 갱도보다 천국이에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월급도 더 많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호세가 말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해요.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병원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의료 장비가 속속 도착하고 있죠. 한국에서 온 중고 장비들이지만 우리에겐 최신 장비나 다름없어요. 엑스레이 기계예요. 이제 리마 안 가도 돼요. 간호사 소피아가 감격해했죠. 의사도 확정됐어요. 젊은 의사 2명이 자원했죠. 오지 의료에 관심이 있어요. 라 링코나다의 변화를 함께하고 싶어요. 엘레나가 방학에 돌아왔어요. 3개월 만에 귀향이었죠. 공항에서 마중 나간 사람이 50명이 넘었어요. 모두들 반가워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엘레나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유창해졌더군요. 엘레나가 가져온 선물이 특별했어요. 한국 간호대학 교재들이었죠. 번역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방학 동안 의료 봉사를 했어요. 혈압 재기, 상처 소독, 건강 상담. 배운 걸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엘레나의 변화를 본 부모들이 더 적극적이 됐어요. 우리 아이도 한국 유학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토픽 시험 준비반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30명이 모여서 공부해요. 이번엔 5명은 붙을 거예요. 한국 의료진이 또 왔어요. 이번엔 한의사도 함께였죠. 침술로 광부들의 통증을 치료하고 싶어요. 첫 침술 치료를 받은 후한 아저씨가 놀라워했어요. 30년 된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마법이에요. 한의학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침 맞으러 가자. 이런 말이 일상이 됐죠. 김치 사업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수출도 해요. 칠레, 에콰도르까지. 안데스 김치 브랜드가 유명해졌어요. 조합원도 100명으로 늘었어요. 일자리가 생기니 여성들의 지위도 올라갔죠. 이제 나도 돈을 벌어요.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한 달에 100명 정도 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의 김치. 5100m 라면 체험. 관광 가이드 일자리도 생겼어요. 저도 주말엔 가이드를 해요. 여기서 한국과 페루가 만났어요. 가이드 수입이 괜찮아요. 광부일 다음으로 좋은 수입이죠.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뭐든 배워야 해. 공부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작은 호텔도 생겼어요. 방 10개짜리 작은 호텔이지만 항상 만실이에요. 라 링코나다에 호텔이 생기다니. 호텔 주인은 김치 조합 회장 마르타예요. 김치로 번 돈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직원 5명을 고용했죠. 성공 스토리가 하나둘 생겨났어요. 희망이 희망을 낳는 거죠.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배정했어요. 라 링코나다를 고산 관광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있어요. 갱도 입구까지 케이블카로 가면 관광 상품이 될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죽음의 도시가 아니에요. 삶의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되고 있죠. 오늘로 정혜민 PD를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제 깜짝 연락이 왔죠. 마테오, 다큐멘터리 완성됐어요. 라 링코나다에서 시사회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마을 회관에 300명이 모였어요. 작은 프로젝터로 하얀 벽에 영상을 쏘았죠. 제목이 떴어요. 해발 5100m. 라면으로 시작된 기적. 1년 전 그날이 화면에 나왔어요. 정혜민 PD가 비틀거리며 마을에 들어오는 장면, 제가 그를 부축하는 장면. 저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혜민 씨가 웃으며 말했죠. 갱도에서 라면을 처음 끓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광부들의 놀란 표정, 첫 한 입을 먹고 감동하는 모습.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후안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꿨죠. 김치를 만드는 장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라면을 나눠 먹는 장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장면,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1년이 50분 영상에 압축됐죠. 엘레나가 한국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누군가 말했죠. 마지막 장면은 오늘 낮에 찍은 거였어요.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광부들, 김치를 담그는 여성들, 한글을 쓰는 아이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적이에요. 혜민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상영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이 영상은 한국 전국에 방송됩니다. 혜민 씨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세계로 나간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축하 파티가 시작됐어요. 라면과 김치, 퀴노아와 감자 요리, 한국과 페루가 섞인 특별한 만찬이었죠. 혜민 씨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라 린코나다를 한 페루 우호 도시로 지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매년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육, 의료, 문화 교류에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첫 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도서관, 컴퓨터실, 공연장이 있는 건물이에요. 젊은이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공부할 곳이 생기는구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마테오 씨를 한국 정부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대사예요? 라면으로 시작된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혜민 씨가 웃으며 말했죠. 임명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광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니. 파티가 한창일 때 엘레나가 일어났어요. 발표할 게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죠. 한국 병원에서 인턴 제안을 받았어요. 졸업 후 1년간 일할 수 있대요. 하지만 엘레나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졸업하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 의사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거예요. 배운 걸 고향에 돌려주는 것. 다른 젊은이들도 일어났어요. 저도 공부 끝나면 돌아올게요. 우리가 라 린코나다를 바꿀 거예요. 희망이 희망을 낳고 꿈이 꿈을 낳는 순간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혜민 씨와 단둘이 갱도 입구에 섰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1년 전 그날이 기억나요? 혜민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 우리는 다시 라면을 끓였어요. 1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여유롭게, 편안하게. 맛은 똑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죠. 혜민 씨가 대답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100m. 별에 가장 가까운 도시.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계속하는 거죠. 작은 나눔을, 작은 변화를. 내일도 누군가는 김치를 담글 거예요. 누군가는 한글을 배울 거고, 누군가는 라면을 끓일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된 작은 기적들. 그게 진짜 변화예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됐죠. 라 린코나다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희망찬 도시예요. 며칠 전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고산 마을에서 온 메일이었죠.
우리도 라 링코나다처럼 변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받은 걸 이제는 나눌 차례예요. 곧 저는 케냐로 갈 예정입니다. 가방에는 라면 100개와 김치 레시피, 그리고 희망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이에요. 오늘은 라면 공장 직원들과 회식이 있었어요. 메뉴는 당연히 라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라면이에요. 앞으로 10년 후 라 링코나다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병원, 대학, 공장, 관광,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희망을 품은 사람들, 꿈을 가진 아이들, 그들이 있는 한 라 린코나다의 기적은 계속될 거예요. 라면으로 시작된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라면이 아니었어요. 나눔이었고,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걸 가르쳐준 한국, 그리고 정혜민 PD.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나눔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사람.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금까지 해발 51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라 링코나다의 기적 같은 변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산소가 반밖에 없는 죽음의 도시가 한국 라면 하나로 희망의 도시가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눔이 만든 이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상 어딘가 또 다른 라 링코나다가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